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겨울철 가장 흔한 질환, 바로 감기죠. 그런데 특히 당뇨 환자들은요, 감기가 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핵이나 폐렴, 기관지염을 비롯해서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감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요, 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서 혈당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얼마 남지 않은 겨울, 감기 단단히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오늘도 당뇨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서 집필해 오신 책이 드디어 출간됐다면서요? 네, 이번 주부터 네. 그 가판에 나와서 판매됩니다. 당뇨병 이제 끝이라고 하는 제 이름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책이죠.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기존의 치료 방법에 잘못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었고 네. 또 새로운 치료 인신 펌프 때문에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환자들의 증언도 있고요. 거기에 또 그 어떻게 좋아졌는지 학계에 발표된 것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당을 이해하고 당뇨병을 건강하게 만든 상당히 이게 될 겁니다. 네, 인공췌장기 치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그리고 당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 당뇨 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이야기는 많은데 사실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당뇨 환자분들을 접하신 분들은 당뇨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당뇨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당뇨병은 우리 몸의 그 에너지 부족 상태가 네. 심하게 일어나는 병인데요. 근데 이게 에너지 부족해서 일어나더라도 자기 몸이 많이 망가기 전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병증 오게 되니까 초기 때는 뭐 괜찮게 그냥 이거 무시하고 살 수가 있죠. 이 당뇨병 이해를 잘하면 당뇨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니까 상당히 헤매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첫째,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가지고 피 속에 포도당 상태로 음식이 들어오죠.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힘이 되려면 췌장에 나온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힘과 살이 돼야 되는데 췌장 인슐린 안 나오니까 동화작용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은 영양실조가 오는 거예요. 대신 피 속에 포도당 올라가고 빠지고 그래서 우리 살이 영양실조 때문에 망가져서 눈 멀고 콧발 나빠지고 신경합병증 여러 합병증 오게 돼서 나빠지는 병이 당뇨병이죠.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냥 별거 아닌구나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혈당 상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다 보면 신체 부분이 파괴되면서 이제 합병증이 오면서 점점 그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혈당이 문제구나. 그럼 혈당을 조금 낮추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혈당만 맞아요. 낮추면 괜찮나요? 안 그렇죠. 혈당이 높은 것은 당뇨의 중요한 증상이긴 한데, 그러나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 작게 먹어도 되고 그러잖아요. 네. 합병이 많이 온 사람은 작게 먹는 사람이 많은데, 한번 그림 그려 보시죠. 전에 제가 여름에 산에 올라갈 때 보니까 한 나무만 노랗게 물들었어요. 이것은 수목의 나무의 황화 현상인데 이건 뿌리부터 영양분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 나무 전체가 황화 현상이 된 겁니다. 네. 당뇨병 합병증이 많은 이 황화 현상처럼 우리 에너지가 우리 피 속에 안 들어가는 거죠. 피 속에 들어온 거지 에너지가 슬퍼 안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혈당 좀 떨어지게 작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죠. 영양실조 더 올 수 있으니까. 당뇨병은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우리가 음식을 이제 작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식이요법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먹는 양을 주는데 이것이 불충분한 치료 방법이에요. 오히려 더 해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알 먹다 한 알, 한 알 먹다 두 알, 두 알 먹다 세 알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치료약이 늘어난다고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이 나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점 약이 늘어나고 급기야는 합병증 와서 이제 아주 사람 몸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필 많이 해서. 근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먹는 약을 먹게 되면은 놀랍게도 췌장 기능이
1년에 4%씩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약을 자극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잘하죠. 그래서 인슐린 보통 우리 당뇨 치료할 적에는 옛날 이렇게 당화 혈색소가 점점 증가하게 되죠. 체장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먹약 먹고 치료하는데 불구하고 체장그램 점점 나빠지니까 원인은 더 나빠지면서 혈당 높아지니까 당뇨병 안 넣는구나. 하필 오는구나.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당뇨 치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정리를 해보자면 당뇨 환자 같은 경우 정상인과 다르게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거나 분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정상인과 유사하게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쇄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치료법이 있죠. 어떤 그렇죠. 치료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체장 기능이 떨어진 게 당뇨병이고 먹는 거 점점 나빠지니까 체장기는 정상인적으로 회복시켜주면 되겠죠. 그것이 인공체장기 치료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체장 하나 다른 것 같고 그 기계를 인슐린 펌프라고 그래요. 처음에 인슐린이 많이 들어가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기 체장 회복되니까. 네. 먹는 양은 점점 늘어나지만 이건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체장이 다 회복하면은 완치가 돼가지고 아무 치료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치료 방법 뭐가 차이 나느냐?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보면은요, 이렇게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 체장이 식사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죠. 작게 나온 걸 똑같이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인슐린 치료 방법 같으면 그 패턴이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주니까. 어쨌든 너무 적게 인슐린 나오고 어쨌든 너무 많아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되풀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정서가 똑같이 인슐린 패턴을 똑같이 만들어줘요.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정서가 똑같이 되니까 우리 몸이 회복을 해가지고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10년도 다음 슬라이드 보죠. 2010년 세계 당뇨병 학회 유로 당뇨 학회 발표한 거 보면은 체장기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만드는 양이 체장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증가하니까 혈당치도 완전히 5 정도 되죠. 떨어져서 정상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은 정상화되고 많이 먹으면서 혈당 정상화되면서 체장을 회복하는 거니까 완치하는 방법은 나가게 되는 방법이죠. 네, 인공췌장기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인공췌장기 치료 정말 효과가 좋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하고 계신 분 만나보고 왔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김성철 씨.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먹을 것을 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주체할 수 없는 식탐. 삼시세끼만으론 모자란다. 시도 때도 없이 발동하는 멈출 수 없는 간식의 유혹까지. 거기에 운동은 남의 일. 우선 생활 식습관이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많이 먹고 단 거 좋아하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운동도 잘 안 했고 몸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결국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네, 성인병으로는 지금 제가 당뇨 외에 고지혈증도 있고 그리고 혈압약도 먹고 있고 중성공 지방도 좀 높다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40대에 이미 각종 성인병에 당뇨 판정까지. 과연 그는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김성철 씨를 만나봅니다. 올해 59세 김성철 씨. 거구의 체격을 가졌지만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언뜻 보기만 해도 이전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전보다 달라졌다는 게 굉장히 제 몸이 가볍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활동하는데 편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힘이 솟아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살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갈게요. 사실 김성철 씨는 어머님이 당뇨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뇨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뇨 무서움은 진짜 옆에서 어머니 한 40여 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무서움이라는 거는 진짜 아마 여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앞이 깜깜했죠. 그 어머님의 그 고통을 제가 옆에서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뭐 매스컴이나 이런 다른 데서도 물론 그런 걸 접했긴 했지만 실제로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뇨병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한테도 당뇨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참 무척 두려움도 있었고. 10년 전 각종 성인병은 물론 당뇨까지 하루에 무려 7, 8알의 알을 먹었다는데요. 하지만 8년 동안 이렇게 많은 약을 열심히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은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는데요.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던 김성철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틈나는 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김성철 씨로 탈바꿈. 각종 성인병 때문에 달고 살았던 약도 반으로 줄고 아무리 약을 열심히 먹어도 잡히지 않던 혈당까지 정상으로 회복됐다는데요. 160 나왔습니다. 이전과는 눈에 띄게 달라진 혈당 수치. 제가 지금 별도로 또 사실 또 다른 치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머리도 많이 빠졌고 약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지만 옛날에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혈당이 유지가 되고 이 약을 먹고 한 3개월 뒤서부터 지금 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이마에 진짜 솜털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머리털이 많이 난다고 주변에서도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조금 제가 사실은 변비로다가 몇 년 이상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변비약에 대한 것도 좀 먹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효과를 별로 못 느꼈는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특별한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변비약에 대한 거를. 단지 이제 음식 조절 조금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변비도 완전히 진짜 없어졌어요. 그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믿는 건 바로 이것. 6개월 전 선택한 인공췌장기 치료인데요. 오랫동안 건강을 위협하던 당뇨 치료는 물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까지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치료를 받고 나서는 사실 오히려 더 음식을 갖다가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먹고 있는데 혈당도 지금 거의 뭐 정상 지금 맞고 있는 수치를 보고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 먹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지금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인슐린 주입량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김성철 씨. 그 식탐, 참아가지고서 음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으면서 앞으로는 진짜 몸무게도 좀 줄이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해서 꼭 완치 판정을 받고 이 결과를 갖고선 더 열심히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제 소망이고 저의 꿈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됐다는 김성철 씨. 지금의 다짐처럼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씨 사연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참여해 주세요. 전화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교수님, 김성철 씨 만나봤는데요. 보니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 때문에 또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런 안 좋은 식습관 때문에 당뇨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식습관이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인 식사, 그러니까 간식 안 먹고 알맞게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 고지혈증이나 이제 그 다 성인병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어져요. 고혈압도 없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당뇨병 만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죠. 김성철 씨 어머님도 당뇨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또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김성철 씨의 이 합병증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달랐을 것 같아요. 당뇨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합병증. 합병증은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고 또 얼마나 무서운 건지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뇨병은 생기는 건 전에 말씀한 대로 음식 먹은 것이 살로 안 가서 영양실조에서 생긴 거라 그랬죠. 네.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합병증은 왜 생기냐 하면은 우리 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져서 이제 부족 상태면 우리 몸을 녹여가지고선 포장을 만들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 몸이 힘이 열량을 주기 위해서 보는 건데 그거 진짜 소화가 돼가지고 피스 포장에 들어오는데 피스는 포도당의 영양입니다. 그 영양을 우리 몸속에 사용하려면 췌장이나 인슐린이 있어야 되는데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니까 조금밖에 사용 안 되게 되니까 혈당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은 영양 부족이 되고 영양 부족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갉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깎아 먹어서 몸이 약해지고 녹아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에 있는 눈에 있는 혈관도 망가지고 신경에 있는 신경세포도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고 그 외에 잇몸질환도 많이 일어나서 망막증이 오게 되고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당뇨병의 진정한 과연 직접적 원인은 우리 몸의 에너지 부족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온몸이 다 망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 합병증 온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건데 망가지는 거죠. 온몸이 다 오죠. 머리끝부터. 그래서 뇌혈관 장애에서 중풍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망막증이 오게 되죠. 치주지 않아서 이가 잇몸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가 다 빠지는 경우가 많고 신경합병증 밤잠을 못 자게 되고 결국은 족부병과에서 다리 자르게 되고 발기부전 자율신경 기능장애로 이게 성생활을 못하게 되고 심장에 들어간 혈관이 막혀가지고선 심근경색증 협심증이 오게 되고 신장도 망가지고 요독증이 와가지고 만성 신분에서 혈투석하게 되는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건 그 근본적으로 온몸 세포의 에너지 부족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녹아내는 거죠. 네, 정말 당뇨 합병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합병증이 인슐린 부족 때문에 오는 거라면 이 부족한 인슐린을 공급해줬을 때 합병증 예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떤가요? 그렇죠. 원인을 없애면은 정상이니까 정상 합병증 안 오니까 예방하려면 인슐린을 공급하되 네. 인슐린 주사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치장요법으로 아주 정사가 똑같이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치장기 치료, 인슐린펌프 치료와 기존의 인슐린 치료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인데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 DCCT라는 연구인데 보면은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인슐린펌프 치료 방법은 10년 동안 보니까 인공치료 치료 방법,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가량 감소해서 훨씬 적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이제 치료 방법을 잘만 선택하면 합병증이 안 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방이 간다는 게 알려져서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래서 인슐린펌프처럼 합병이 예방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펌프는 인슐린을 아주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죠. 네, 당뇨 합병증의 위험성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합병증에 관련해서 문자 사연 주신 분이 있습니다. 문자 먼저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880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39살 주부입니다. 발가락이 저려서 시린 증상이 있었는데 당뇨 때문인 줄 모르다가 2년 전에 알게 됐어요. 여름부터는 저림 증상이 심해져서 감각이 둔해지고 조금만 다리를 건드려도 엄청 아프네요. 다리에 힘도 자꾸 빠져서 혼자 보행이 어려울 정도인데 인공체장기를 달면 이런 증상도 없어지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젊으신 것 같아요. 2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으셨는데 지금 족부 쪽에 합병증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봅니다. 어떤가요, 교수님? 이런 경우에 인공체장기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지금 우리 몸이 많이 나빠지게 다 나빠진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족부병변이라는 것이 신경합병증이 주된 원인이거든요. 팔다 수시가 아프다가 감각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다리에 이제 살도 줄어들고 이게 바로 그 조직이 이제 그 영양실조 때문에 파괴된 거죠. 그렇죠? 이때는 족부병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학을 잘 보면은. 그러면 당뇨병, 합병증 어떤 관계 있느냐?
당화혈소가 혈당치를 나타내는 건데 혈당치가 6에서부터 10이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증, 말초신경장애, 그다음에 뇨단백질이 올라가게 되죠. 혈당이 정상이면 우리 몸이 덜 파게 된다는 거예요. 혈당치와 관계도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치료에 있어서 당화혈색소를 보면요, 인식펌프 치료하게 되면은 6개월부터 당화혈색소가 거의 정상화 유지됩니다. 1년까지. 이렇게 정상화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음 슬라이드. 이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눈에 망막증인데, 당화혈색 6.0%까지는 망막증 안 오다가 6.5% 이상 되면은 망막증이 심하게 오게 되죠. 혈당이 높으면 벌써. 그래서 혈당이 정상화 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화돼야만이 합병증 아니지, 작게 먹어 혈당 떨어지면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말고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려 있거든요. 전화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저희 문자 상담 지금 굉장히 많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909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49세 여자인데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당뇨랑 혈당에 좋다는 건 거의 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로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은 계속 빠지고 기운이 없고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본인 스스로는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건강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 이게 걱정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은 뭐 운동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네. 원칙은 그래요. 그 다음에 혈당 좋다는 음식이 혈당 안 올리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것도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음식을 두 번째 단계인 소화 다음 단계인 동화 호르몬이 적어진 거니까 그걸 적절히 공급하는 게 가장 훌륭한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방법은 혈당만 생각해서 작게 먹고 운동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몸이 더 수척해질 수 있어. 몸무게 빠지면서 우리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죠. 그러나 인식펌프 달면은 그 원인인 동화 호르몬은 문제 해결하니까 음식 제대로 먹고 정상화되게 해서 우리 그 체장도 회복하고 근육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 원인을 잘 모르고 잘못된 그 생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가 좋다 먹고 있는데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니까 과학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 회복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당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또 당뇨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몸이 건강할 때 빨리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당뇨병은 천천히 망가지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동화혈면이 조금 줄어드니까 서서히 망가져서 보면 10년, 20년 되면은 굉장히 많이 파괴돼가지고 합병증을 심하게 갖게 되죠. 그래서 초기부터 좋은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당뇨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원인을 잘 알아가지고 인공치장기, 인식펌프로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은 정상같이 먹으면서 영양소 좋아지면서 체장도 회복하면서 합병도 예방되고 합병 있던 것도 없어지게 되죠. 그런 환자들이 아까 나온 그분도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당뇨 환자들 꼭 알아야 될 것은 환자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병에 대한 모든 정보가 뚜렷한 과학적 증거를 알 권리가 있고 그 증거를 과학적 증거를 이용해서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당뇨 치료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송이 필요해서 정보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잘 선택해야지 자기 건강에 살 수 있고 자기 가정도 잘 지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뇨도 얼마든지 즐겁게 치료할 수 있다. 언제나 당뇨에 관해서 희망을 전해주시는 최수봉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내 궁금증은 해결하지 못했는데 방송이 끝나네 어떡하지? 걱정이시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소에 아침밥 거르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당뇨와 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아침밥 챙겨 드시고요. 추운 겨울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